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서해 그랑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자, 서해 그랑블 아파트 1층입니다. 전용 면적 33평입니다. 33.1평. 그러면 한 40평 초반대 정도 되겠네요. 대지권 17.2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다. 네, 집주인이 돈을 빌렸다. 물론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금융권 은행. 자, 지금 현재 1차입니다. 4월 22일, 14일 전이네요. 이제 갓 경매 나온 물건인데 1차에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유찰 되겠죠. 유찰되고 뭐 낙찰이 되겠지만 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고요. 자, 경매 신청이 되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흔적을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이후 낙찰자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낙찰자에게 뭔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 뭔가 해결해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가 보면 없습니다. 점유자의 신청 내역은 없고 채권자의 뭐 특별 송달 신청, 공시 송달 신청자 이것은 참고할 만하죠. 송달이 잘 안 됐다. 그럼 나도 인도명령 송달시킬 때 좀 잘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은 뭐 짐작이 가죠. 뭐 채권자의 주소 보정, 뭐 교부권자, 교부 청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감정평가서 제출, 의뢰 경매 과정 그 절차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이해관계자 또는 경매 절차 참여자들의 어떤 흔적, 그 외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만 참고하자면 공시송달되었다.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가? 임차인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점유관계는 목적물 내에 점유자 부재다. 자, 만날 수 없었다. 현황조사서 안내문 투입하였으나 뭐 연락이 없었겠죠. 동사무소 전입세대 연락무 등본 첨부했다. 자, 전입자는 어떤 소유자와 그리고 뭐 누구누구라는 임차인의 전입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자의 친척인지 또는 소유자의 가족인지 동거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거죠.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나왔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배당 요구 신청은 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죠. 그냥 전입만 있는 겁니다. 2010년 3월 31일 뭐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이것이 전입에 있는 미상의 점유자의 전입 날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소유권 뭐 현재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자, 근저당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말소 기준 등기 2010년 2월 11일 이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날짜 이후의 등기나 또는 전입일 이런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다. 매각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한테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3월 31일, 2월 11일 여기 점유자도 양력이 없고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고 인도명령 결정이 가능하고 명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압류 많네. 압류가 많네요. 뭐 세무서. 자, 그리고 결국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말소될 애들이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없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 사항에 보면 인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압류와 임의 경매 등기는 소멸된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전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떤 미상의 임차인입니다. 소유자의 동거인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다. 미상의 점유자가 있다. 자, 그러면 명도 계획, 자, 누구를 상대로 명도할 것인가? 자, 소유자 세대 포함될 수 있죠. 이 점유자 세대, 이 두 세대를 상대로 이 세대는 한 세대일 수도 있고 두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유관계조사서에 드러나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모두 인도명의 신청을 하고 명도를 진행하게 된다. 똑같습니다. 잔금 납부 일회서 약 3개월. 누가 있든 간에 결국은 비슷합니다. 자, 강제 집행한다면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럼 이사비를 준다면 한 400 이하에서 주면 이사비 주고 내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서해 그랑불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2억 3,900, 2억 200, 2억 2천, 2억 1천, 뭐 2억, 2억 2천. 우리가 2층인가 그렇죠? 2억.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2억 초반 정도인데, 자, 보면 올해 들어와서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뭐 1억 중반, 뭐 1억 7천, 1억 7천대가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래는, 자, 이 거래 기록은 33평형입니다. 33평형. 우리의 그 물건은 41평형인가 그렇습니다. 33평형의 거래 사례입니다. 1억 중반 정도, 뭐 1억 7천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있었고, 자, 이거 평당 가치로 환산하면 515만 원입니다. 우리 이 물건에 해당하는 거래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추정해보기 위해서 다른 평형대 물건을 여기 지금 나타냈습니다. 평당 한 500 초반대 거래가 있었다. 자, 그럼 2019년에 보면 2019년의 33평형 거래량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네요. 1년 내내.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있는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33평형을 봤을 때 가격은 유지 또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7천대 거래인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법하지만 실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와 시장에서 공급은 아직도 시장의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은 현재 가격이 조금은 상승할 수도 있을 법한 지역인데, 뭐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매에 나온 이 평형대의 기록을 보면 3건이 있었습니다. 1억 8천과 뭐 2억도 있네요. 인테리어 상태와 집 내부 상태에 따라서는 뭐 1억 한 8천에서 2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평당으로 보면 500만 원 약간 이하가 됩니다. 한 500 조금 안 되는 금액.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면 2억 500에서 2억 1000 정도 된다. 즉 지금 호가와 딱 맞습니다. 딱. 자, 그래서 감정이 이 금액인데 약간 높거나 뭐 어느 정도는 적합한 감정이 아닌가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거래 가능 금액을 보면 1억 8,500에서 한 1억 9,500 정도가 가장 유력한 거래 가능 범위다. 자, 이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가져와서 낙찰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2019년 10월 21일 서해 그랑불이 있었고 9월 17일 또 서해 그랑불이 있었습니다. 25.7평과 33.1평. 자, 이게 우리 경매 나온 거하고 같은 평형대입니다. 6층과 5층. 모두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즉 가격 흘러온 걸 봤을 때는 큰 상승 하락 없이 그냥 일정하게 오다가 최근에 오를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은 감정과 매각 시점의 가격이 거의 일치했을 것이다. 4대1과 1대1, 즉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어떤 그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딱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자, 실소유자들의 경쟁 시장이다. 뭐 이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1하고 거래 가능 금액은 1할 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86.1과 87.3.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파트 분석을 하고 낙찰가 예상을 할 때 그런 다른 지역의 사건들에 비해서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이거 하한가 1억 8,500에 적용해보면 1억 6,100 정도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 자, 상한가 적용해봐야죠.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1억 7,042만원, 1억 7천 살짝 넘는 금액. 자, 따라서 1억 6,200과 한 1억 7,100 정도 이 금액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